반갑습니다. 민호수학입니다. 2022년 고1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오늘도 3문제 정도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집합에 관한 문제네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 an으로 표현되는 요 놈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x바 2n-1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는 자연수라고 하자. 요 놈이 되도록 하는 an의 최소값을, an의 최소값을 우리가 k라고 할 때 집합 ak-2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an의 조건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늘 얘기하는 거, 이렇게 n이 정해져 있지 않고 n이 자연수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제일 작은 자연수 1부터 넣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에 1을 넣게 되면 이때 an이라고 하는 a1이 되겠죠. n에 1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a1에 대한 원소들이 표현될 수 있는데, n에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2 빼기 1이니까 1 이상 12 이하인 자연수. 그러면 1, 2, 그 다음에 3, 어디까지? 12까지. 요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A1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N에, 그 다음 2를 대입해보죠. N에 2를 대입해봤더니, A에 2가 적히겠네. A2. 요렇게 표현되는 집합의, 원소는, N에 2가 들어갔으니까 2는 4-1은 3 이상 12 이하. 그러면 3부터 가겠죠. 3, 4, 5. 그래서 어디까지? 마무리는 12까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통은 한 3개 정도를 넣어보고 규칙을 한번 볼 겁니다. n에 3을 대입하면, n에 3을 대입하면, A3로 표현되는 집합이 되고, 그 집합 안의 원소는, 이 자리에 3이 들어갔으니까 3, 2, 6-1은 5가 되겠죠. 5 이상 12 이하. 그러면 5, 6, 7.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일단 n에 1부터 3까지 넣어봤는데,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 두 번째 식에 뭐 있었습니까? A1과 A2 집합의 교집합, 그리고 A3 집합과의 교집합, 그리고 A4 집합과의 교집합, 그런 교집합들이, 뭐가 된답니까? 공집합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때 n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A1의 집합이 1부터 12까지였죠. 그럼 A2는 3부터 어디까지? 12까지. A3는 5부터 12까지. 그러면 이 집합 3개만 비교를 해보면, A1에, 누가? A2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런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런 포함 관계. 그치? 그럼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는 그런 녀석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 A1 안에, A1 안에 A2가 포함이 되고, A2 안에 A3 이렇게 포함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집합들의 교집합이 없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AN으로 표현되는 이 집합이 결국 뭐가 되어야 됩니까? 공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즉, 다시, A1, A2, 이런 집합들은 결국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집합이 교집합이 될 텐데, 그러면 그 교집합들이 공집합이 되려면 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 놈에 대한 이 집합의 원소가, 즉, 없어야겠죠. 그럴 때 여기서부터 요 놈까지의 교집합이 곧 공집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볼까? n에, 뭐를 대입하면, n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그 집합 안에 원소가 비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2 이하였잖아. 그러면 지금 n에 3을 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3을 넣을 때 5가 되었죠. 5. 그러면 n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넣게 되면
이 부등식이 잘못되는 경우, 즉 12보다 얘가 커버리는 경우는 그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 얘기는 결국 이 집합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에. 자, n에 6이 들어가게 되면 6이 12 빼기 1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럼 11 이상 12 이하의 원소 x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n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n에 7을 집어넣게 되면 자, 27, 14, 마이너스 1은 13이 되겠죠. 그러면 13이 12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n에 7이 들어갔을 때, 즉 A7이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가 없게 되고, 그래서 A1부터 어디까지? A7까지 그놈의 교집합의 를 구해보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공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1부터 A6까지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그건 뭐가 됩니까? A6이 되겠죠. A6. 그러면 A6과 그 다음 A7의 교집합은 얘는 어느 원소를 가질 것이고 얘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과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 n의 최소값을 뭐라고 했고? k라고 했고 k-2. 자, 그러면 k 값이 7인 거니까 자, a의 k-2는 7 빼기니까 a5죠. a5. 요 집합의 뭐를? 자, 이 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에. 자, a의 k-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k가 결국 7이었고, 그래서 7 빼기는 5. 그럼 얘는 n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자,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n에 5를 집어넣게 되면 2, 5, 10 빼기는 9. 그럼 9 이상 12 이하. 그러면 원소는 뭐 있습니까? 9, 10, 11, 12. 요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질 것이고, 자, 요놈들의 합을 물어보는 거죠. 자, 요렇게 2개 더하면 19가 되고, 19에다가 11이 더해지면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에다가 12가 더해지면 결국은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42가 되겠네요. 42. 42. 됐죠? 자, 그래서 an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자, n이 만약 자연수라고 던져놨으면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1, 2, 3 세 가지는 넣어봅니다. 넣어보고 나온 요놈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네요. 자,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가 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있고 그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어쨌든 이 방정식이 자, 무슨 근을 갖도록?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a 값이라고 하는 게 요 gx의 상수항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a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a 값들을 구해서 걔를 합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식을 만들어야겠죠. 식을 만들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을 만들어 보죠. 요 식을. 자, f의 gx. 자,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fx의 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가 gx를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gx, 자, 요 놈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에 마이너스 2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러면 좌변식이 되는 거고, 자, 우변식은 자, fx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좌변에 마이너스 3. 자, 우변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자, 우변에 있는 요 식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자, gx제곱이랑 x제곱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2gx에 플러스, 마이너스 2x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얘와 얘를 합차를 써버리면, gx에다가 플러스 x. 자, 그 다음에 gx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로 묶어낸다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자,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우변은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겠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다시 뭐가 보여? 앞뒤 항에 gx 마이너스 x로 또 다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gx, 자, gx 마이너스 x로 묶어낸다면, 자, 앞에는 gx 플러스 x가 남겠죠. 자, gx 플러스 x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최종 인수분해 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요 식과 요 식이 곱해져서 제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뭡니까? 자, 얘가 뭐 되거나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들고 와서 자, gx-x가 뭐 0 또는 자, 두 번째는 gx 플러스 x-2는 제로. 요거. 자, 그러면 gx-x는 제로인데 요 gx라고 하는 부분이 자, 요 2차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자리에 요걸 넣고 마이너스 x까지 처리를 해 버립시다. 그러면 x제곱에 자, 2x의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꼴 제로라고 하는 자,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자, gx에 자, 그러면 x제곱에 2x는 3x가 되고, 그 다음에 자, a-2가 되겠죠. a-2는 제로. 자, 요렇게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 처음에 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도록 중근을 갖도록 해준다는 얘기는 자, 이 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졌고 각각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됩니까? 중근을 가지거나 또는 이 2차 방정식이 뭔 근을 가지면 돼요? 중근을 가질 때 결국 주어진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자, b자리 1이 있죠. b제곱 1-4ac. 자, a자리 1이고 c자가 a니까 a. 요게 뭐 됩니까? 0으로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 이꼴 제로가 될 때 중근을 가지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a 값은 자, a 값은 얼마 됩니까? 넘기고 넘어가면 4분의 1이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은 자, b 자리가 3이죠.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4ac. 자, a-2가 될 거고. 이것 역시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얘가 넘어가서 4로 나누게 되면 a-2가 곧 4분의 9가 되어지고, 그러면 a 값은 자,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고 4분의 8, 4분의 17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었죠. 저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그럼 a의 얼마? 4분의 1과 여기 있는 4분의 17이 더해지면 되겠네. 그러면 정답은 4분의 18이 되고, 약분하면 2분의 얼마 됩니까? 2분의 9.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걸 좀 지울게요. 요 부분. 자, 합성함수로 표현되어진 이 방정식이 지금 현재 무슨 근을 갖는,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게 이 문제였고, 보통 이제 요 중근 말고도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실근이, 자, 만약에 두 개일 때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자, 얘네들 조건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뭐가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판별식이 뭐 0보다 큰 경우. 그러면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질 때 요렇게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또 반대. 얘가 허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이 방정식이 무슨 근? 중근. 그 다음 이 방정식도 무슨 근? 중근을 가질 때. 그 경우도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구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그런 A 값 또는 A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요 중근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유리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요렇게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자, 여기를 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지나가면서, 자, P점이라는 교점을 만들고 Q점이라는 교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삼각형 OPQ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24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삼각형 OPQ의 넓이가 24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 OPQ는 자, 요 원점 O, 그 다음에 P, Q. 자, 여기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자, 얼마? 24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자, K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K 값. K라고 하는 건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분자값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곡선이 y는 x분의 k인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함수 시간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미지수 값을 구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이 함수 위에 존재하는 점 하나를 대입하면 되죠. 왜냐? x값 알고 y값을 알면 k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표현되어 있는 점은 P점 아니면 Q점. 그래서 P 또는 Q의 두 점 중에 한 점만 구해내면 그 점이 이 함수 그래프식에 대입되어졌을 때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키는 누가 들고 있다? 자, 요 24라고 하는 요 삼각형 OPQ라고 하는 요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건데, 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요 P라고 하는 요 점. 자, 그러면 요 직선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겠죠. 자,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찍고 있는 요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무슨 절편입니까? x절편. 그러면 y에 0을 넣게 되면 x는 얼마 나와? 8이 나오겠죠. 8. 자, 그러면 자, 요 q점 말고 요 점은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y절편은 얼마예요? 8인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삼각형 O, 그 다음에 자, 요 x절편, 그 다음 요 y절편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넓이를 얘기할 수 있게, 넓이를. 이 전체 넓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우리가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 넓이는 자, 밑변이 8이고 높이가 8이고 나누기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1은 2, 4, 8. 얼마 됩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요 24라고 하는 이 넓이는 삼각형 OPQ에 대한 넓이인 거고, 자, 선생님이 구한 요 30이라는 넓이는 자, 요 직선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32에서 자, 요 32에서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자, 요 24라는 요 넓이 값을 한번 빼볼게요. 빼보게 되면 요 값이 얼마 나옵니까? 요게 8이 나오겠죠. 그 8이라고 하는 건 노란색에 있는 이 직각 이등변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삼각형 OPQ의 넓이를 뺀 나머지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됩니까? 정확하게 자, 요 그림상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과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넓이의 합이 결국 8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입니까? 자, 이 부분의 이 넓이와 자, 요 부분의 이 넓이는 정확하게 대칭이죠. 분명히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y는 x라고 하는 직선. 자,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였으니까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분명히 얘들은 뭘 이루게 돼 있다? 수직을 이루게 돼 있죠. 그리고 절편이 8이다. 여기는 y절편 8. 그러면 분명 좌우 대칭.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정확하게 같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누기 1을 해버리면 자, 이 값이 얼마 됩니까? 4죠. 그러면 지금 요 밑에 요 삼각형의 넓이가 결국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8로 알고 있지. 그럼 이 P점의 요 높이, 요 삼각형의 높이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넓이가 4고, 자, 높이를 몰라서 H라 둔다면 밑변이 8이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약분하게 되면 이게 4니까 결국 H는 얼마 됩니까? H는 1이 됩니다. 그럼 이 H, 요 길이, 요 높이가 1이란 얘기는 결국 이 P점의 무슨 좌표가? P점의 Y좌표가 1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1일 때 그때 무슨 좌표 값을, X좌표 값은 이 P점이 이 곡선 위에만 존재하는 점 아니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요 Y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X는 얼마 나옵니까? 7 나오겠네. 그러면 결국 P점의 좌표를 완성한 셈이죠. 뭐라고? 7,1이라고 완성한 셈이죠. 그러면 자, 이 자리에다가 Y자리 1 대입하고 X에 7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 K 값은 뭘로 구해집니까? K는 결국 7이라고 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구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은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이렇게 함수 시간에 들어가 있는 미지수 K 값을 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어느 한 점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그 구한 점을 대입해서 결국 그 미지수 값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구해내죠. 그렇게 풀이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집중하다 보면, 자, 문제는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